안녕하세요. 개념미술가 이동준입니다. 엘리트 미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미술에 관한 글을 쓰고 라디오 등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댓글과 이메일 등을 받아보고는 하는데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놓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시는 비판의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판의 의견이 있기도 한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미술은 소수 엘리트화 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의견과 미술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요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미술은 엘리트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장과 미술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종합해보면 미술은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문화이다 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트라는 단어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엘리트라는 단어가 이분들이 엘리트라고 표현하는 소수가 만들고 또 그 소수의 엘리트가 바라보는 문화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든 이분들이 엘리트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저 소수 예술가가 만들고 소수만이 이해하는 작은 소수 문화 혹은 소수 미술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간단하게 엘리트만이 알아듣고 엘리트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엘리트 문화가 아니라 그저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인 소수의 문화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인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미술가가 자신들을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 혹은 완전히 다른 부류로 보기 시작한 시기가 존재를 해요. 인류가 처음으로 화풍과 양식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일명 이성의 시대라는 시기가 18세기에 찾아오는데요. 18세기 이전에는 세기별로 부흥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화풍과 양식에 따라 미술의 주류가 변화하는 경향이 존재했는데요. 이 이성의 시대라 불리는 시기부터는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난 문화의 양식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과 같이 역사 속에 시대별로 나타났던 문화와 양식을 이해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요. 이성의 시대라 불리는 이 시기부터는 건물 모양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짓고 겉 장식은 고딕 양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섞인 건물이 탄생하는 독특한 모습이 만들어지고는 했는데요. 그야말로 짓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독특한 혼합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간단하게 예술가가 본인의 취향과 능력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선택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조금 더 현대적인 모습의 예술적인 자유가 등장한 것인데요. 예술가에게 찾아온 예술적 자유라는 단어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술에는 늘 경제적 바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소가 존재하잖아요. 이 시기부터 예술가의 경제적 바탕은 후원자의 주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소비 형태로 변하게 돼요. 작품은 제작 전 주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작가가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작품을 먼저 제작을 한 후 구매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변화했는데요. 작가 믿고 주문이 이루어지던 과거보다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구매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이 시기는 자유라는 것을 얻은 예술가에게 찾아온 가혹한 현실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후원자, 구매자처럼 미술의 경제적 바탕이 되는 이들의 욕구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취향보다는 훨씬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예술가들의 취향에는 정확한 유행이 없지만 구매자들의 구매 성향에는 유행과 트렌드가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욕구와 예술가의 개인 취향의 괴리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의 욕구에 맞춘 예술을 하게 된 예술가들은 미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취향을 지키지 못했다는 감정과 함께 자존감과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시기부터 예술가들은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들과 함께 자신을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 다른 부류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로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빵모자를 쓰고 벨벳 혹은 골덴 재질의 옷을 입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외형을 갖추면서 예술가가 본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술인하면 떠올리는 이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양보와 타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며 자존감과 자존심의 상실을 느끼기 시작한 건 당시 시대에 성공한 예술가들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곰브리치의 책 서양 미술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본인이 세상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천재이기에 구매자가 없다고 생각한 예술가들은 이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본인의 작품에 구매자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을 천재라고 생각했다. 마치 관객이 없는 현재 미술계의 배경과 또 이를 엘리트 미술이라 표현하는 행동의 조합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작품에 대한 구매자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을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조롱받을 일이 아니에요. 작가로서 본인의 미술과 작품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거든요. 또 살아있던 시기에는 아무런 구매자가 없었지만 죽음 이후에 명성을 얻은 반 고흐, 세잔과 같은 사례도 존재하잖아요. 다만 제가 이 엘리트 미술이라는 표현에서 언짢을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미술은 가볍게 이야기될 부분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 같은 엘리트가 하는 이 미술에 대해 너희는 논하지도 말라 라는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나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게 특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생각이잖아요. 예술가로서 일반 관객에게 완전히 이해받기 힘들다는 것은 많은 예술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개인의 생각과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결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대단한 미술을 하는 대단한 작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대단함을 이해받아야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대단한 작가가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는 누구나 대단한 작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 관객이 이해 못하는 대단한 미술을 하고 있는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